2022 코리아 핀테크 위크 IR 경진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내 핀테크 업권을 혁신하고자 하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정말 본인의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이렇게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성장금융이 8개 시중은행, 디캠프, 코스콤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2020년부터 운용을 시작했죠. 바로 핀테크 혁신펀드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여간 직간접 투자를 통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VC펀드를 조성했고요. 18개 기업에 대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직접 공동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투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과 또 기존 금융권 기관과의 다양한 연계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핀테크 업권의 혁신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IR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게 될 6개 기업들 역시 이 한국성장금융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공고를 통해서 접수받은 70여 개 핀테크 기업 가운데 사전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자, 참여 기업분들에게는 총 1,0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태블릿 부상뿐만 아니라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확대 기회까지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또 우승 기업에게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투자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내 핀테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핀테크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IR 참가 기업분들께 주최기관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IR 경진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대회를 주최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릴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성장금융 허성무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성장금융 노혜성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KB 인베스트먼트 박덕규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세범 수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플럭스 벤처스 배상철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서울대 기술지주 차인환 본부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인포뱅크의 한상훈 과장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네, 키움 인베스트먼트 강길준 책임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수진 이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IR 경진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위해서 오늘 IR 경진대회 주최기관이시죠. 한국성장금융의 허성무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허성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융위원회 및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성장금융은 8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의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를 통하여 지난 2020년 초 1,200여 원 규모의 핀테크 종합 투자 플랫폼인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산하 핀테크 랩과 더불어 디캠프, 코스콤,
서울 핀테크 랩과 같은 스타트업 육성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지난 2년간 총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핀테크 업권에 공급되었습니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 4회차로 접어든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확산 재생산하듯이 국내 대표 핀테크 행사로 정착하였듯이 올해 2회차를 맞게 된 IR 경진대회 또한 우수한 핀테크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시장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8개의 기업이 IR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핀테크 혁신펀드 및 하위펀드를 통하여 최종 6개의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엄격한 사전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IR 경진대회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핀테크 기업이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 핀테크 센터 변영환 이사장님 및 담당자분들, 그리고 이 심사를 지원해 주실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 인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성무 대표님의 말씀으로 오늘 포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2022 코리아 핀테크 위크 IR 경진대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별로 발표 5분 그리고 질의응답 5분 총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발표자는 보험증권을 거래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약자, 보험사 그리고 투자자 전반에 있어 효율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금보험 매매 플랫폼 인슈딜의 이남수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슈딜 대표 이남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지되는 연금보험을 제값주고 팔아드리는 서비스 인슈딜입니다. 국내 23%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연금 시장에서 8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보험이 선택되고 있고 그 운용 규모는 320조 원에 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외로 젊은 세대들 위주로 매년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자가 절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숫자와 같이 개인연금은 매년 90만 건 이상이 해지되고 있고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평균 해약 환급률이 70%도 안 돼요. 약 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계약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환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의 사업비 때문입니다. 보통 7년의 상각기간을 거치는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는 계약이 절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자가 오랜 시간 버티며 투자한 이 개인연금이 해지와 함께 시장에서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인데요. 인슈딜은 이 해지되는 보험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의 특징을 활용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주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득은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자는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새로운 계약자는 개인연금의 가장 높은 허들이었던 사업비와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연금 개시 이 모든 것을 극복된 과거의 연금보험을 갖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발생한 복리 효과와 절세 또한 새로운 계약자의 몫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어떨까요? 해지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 역시 운영자산 규모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은 계약 유지율로 투영됩니다. 결국 인슈들을 통해 해약 자체를 막음으로 인해서 계약 유지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저희의 적용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연금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의 내재 가치를 검증하고 또 매도자에게 가치 평가에 기반한 가격 밴드를 형성해 주어서 프리미엄의 근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에게는 종합적인 투자 수익률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은 인슈들과 파트너 앱으로 구분됩니다. 인슈들 파트너를 통해서 국내 11만 명의 설계사는 고객에게 연금보험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고 또한 계약자 변경 중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계약에 또 한 명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저희 인슈딜은 고작 설립 6개월 만에 연금보험 분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인정받아서 국내 유수의 보험사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무대는 이미 보험 전매가 크게 활성화되어져 있는 글로벌인데요. 기관 중심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출은 중개 수수료와 저희의 연금 분석 알고리즘을 보험사 및 국내 수천여 개의 GA에게 제공하는 B2B 모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 내에 계약 해지가 아닌 매매로의 전환율 1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창업입니다. 직전 스타트업을 M&A를 통해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경험을 지금 역시 함께하고 있는 CTO와 함께 하였고요. 주요 개발진 역시 저와 함께 했던 실력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보험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저희 CSO는 지난 18년간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지식과 네트워크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연금 시장은 글로벌 대비 가장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본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일방향적인 유통 구조와 또 높은 사업비 그리고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인슈딜은 시간의 대가를 투자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금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 보험 거래 플랫폼 기업 인슈딜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첫 순서라 떨리실 텐데도 굉장히 자신 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기술지주 차인환 본부장님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해지되는 연금보험증권을 전환시킨다는 그 거래 프로세스의 전반에 걸쳐서 대표님께서 이미 전문성 가지고 계시는 그 UI나 UX 관점에서 보셨을 때 어떤 고객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약되는 평균 해약 환급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가 채 안 되고요. 저희 알고리즘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연금 자산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프리미엄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실제로 그 매수자와 가격이 매칭되는 것은 상호간의 딜을 통해서 이제 체결이 되는 구조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국성장금융 노혜성 실장님께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보험을 갖고 있긴 한데 보험 유동화가 뭐 약관 대출, 뭐 해약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래가 된다니 좀 새롭고 좀 신기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게 그 거래가 되려면은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의향하는 가격, 그다음 매도하는 사람이 그 의향하는 가격이 좀 밴드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게 그 가격 괴리가 크진 않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그 프리미엄의 산출 공식은 현재 이제 여러 이제 그 생명보험사들이 실제로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일부 상품들이 역마진이 생기면서 실제로 기존의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바이백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동작되는 알고리즘은 보험사가 적용하는 것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발표자 인슈딜의 이남수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분할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신용카드가 없는 젊은 MZ세대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BNPL, Buy Now Pay Later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오픈월의 박성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픈월 박성훈입니다. 저는 국내 최초의 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인 소비의 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Z세대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단순히 우리 기성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들은 소유를 위한 소비를 했다면 Z세대들은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들은 아쉽게도 금융 이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친구들이 많습니다. 국내 어떤 씬파일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소비를 하려고 했을 때 혹은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난 경험을 제때 하고 경험을 너무 원하는 세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금융과 어떤 그들의 니즈가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봤더니 유명한 기업이죠. 맥스 랩친이 창업했던 어펌도 있고 최근에 조금은 어려워졌지만 클라르나도 있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BNPL을 통해서 Z세대의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는 POC 형태로 사용자들이 어떤 상품이든 이미지 캡처만으로도 BNP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구매를 요청하면 저희가 KYC와 대한신용평가를 통해서 사용자를 평가하고 한도를 부여하게 되고요. 저희가 현재는 구매 대행, 위탁 구매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겟팅하고 있는 어떤 시장은 우선은 대학생 씬파일러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경험을 하고자 했을 때 좀 더 내 삶의 밸류를 높이고자 하는 소비를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BNPL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저희는 전체 씬파일러, 주부로 대표될 수도 있고 긱 워커들로 대표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저희는 두 번째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BNPL이 기존의 신용카드와 같이 어떤 이커머스에서 결제할 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약 18억 원 정도의 GMV를 만들어 봤었고요. 그 와중에 디폴트 레이트는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0.6%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회원수는 35,000명 정도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에서 그럼 재구매율이라든지 혹은 평균적으로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그 기존의 이커머스와 핀테크 프레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전환율과 높은 재구매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번 가입했을 때 1년에 3.5회, 4회씩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BNPL 시장을 저희가 감히 검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0.6%로 낮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볼륨이 커지면 리스크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전적으로는 크레파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BNPL용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희가 사용자들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상환 의지는 있는데 상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에게 어떤 단기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일하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들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자체 플랫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페이먼트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 대표되지만 QR 결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BNPL 서비스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기존의 카드 할부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 현금 흐름에 맞게끔 나는 이번 달에는 한 20%, 다음 달에는 50%, 그 나머지 세 번째 달에 전액을 다 상환하는 형태의 BNPL 솔루션을 만든다면 기존의 카드 할부보다도 더 유연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핀테크 서비스가 그냥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매번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더라도 내 지금 주변에 있는 Z세대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해서 그들의 라이프 밸류를 높여가고 있는지를 보고 나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싶은데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하면은 BNPL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나아간 하나의 성장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프리 시리즈 A까지 마무리를 하였었고 현재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국내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커머스 업체와 함께 BNPL 임베딩 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볼륨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겠지만 그 사용자들이 좀 더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어떤 미션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Z세대들을 많이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핀테크 전문성과 또 앙트러프너십이 있는 팀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팀에서 저는 프로덕트를 맡고 있고 비즈니스 사이드 그리고 그로스 테크 팀까지 좀 구축되어 있는 현재 작지만 강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개인들의 책임감 있는 소비를 통해서 개인이 발전하면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이걸 미션으로 삼고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Z세대들은 결국에 송금이란 단어 대신에 카카오로 보내줘, 토스로 보내줘, 토스로 송금해줘, 토스해줘 라는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죠. 이 말은 즉 이미 토스와 카카오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 Z세대 친구들이 나중에는 할부 대신 나 소미했어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테크는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하지만 저는 그 테크가 문화가 되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픈월 박성훈 대표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진행해 보겠는데요. 네, KB 인베스트먼트의 박덕규 본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질문했던 생각은 고객 획득, 재구매, 디폴트 이쪽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잘 말씀해 주셔서 네네. 제가 가진 질문을 좀 더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도 특히 동남아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BNPL 투자를 해봤는데 사실 한국 쪽에서 BNPL이 참 정의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머천트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가고 있고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머천트가 아니라 이 고객들에게 신용의 공여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머천트 사이드와 그 사용자 사이드에서 저희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어쨌든 이 국내에 BNPL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물으려면 단순히 사용자한테 무료로 제공하면은 이게 쓰면 당연히 이득이니까 유료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보고 있고요. 상품 가격에 약 한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반응들을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커머스 업체와 현재 제휴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커머스 업체가 카드사들에게 제공했던 수수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수료율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는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에 사실 귀국을 했는데 싱가포르이 국내와 금융 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걸로 유명합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금융 현황들이 비슷한데 그 업체 중에 이제 BNPL 업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냐라고 보면은 단순히 할부 수수료 혹은 레이트 피 이런 게 아니라 샵백이 훌라를 인수했던 것처럼 뭔가 그 어필리에이트 수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BM을 다각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단순히 수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뭔가 구매함직한 상품들을 큐레이팅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필리에이트 수수료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더 이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수진 이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BNPL 사업 특성상 그 판매자한테 선결제하기 위한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은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연간에서 자금 조달 비용 그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도 이제 저희가 연간에서 고려 대상인데 그 높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저희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현재 저희가 조달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 되게 투자자분들이시지만 에코티 투자 받은 것 일부와 또 저희가 P2P 업체 통해서 조달받은
금액을 가지고 현재 운전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자율도 올라가고 우리가 자금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려움도 당연히 뭐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아직 현재 저희 볼륨이 뭐 캐피탈사라든지 혹은 뭐 은행권에서 유동화시키기에는 뭐 볼륨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P2P 업체 통해서 혹은 뭔가 조금 더 뭐 팩토링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유동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방금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왔던 BNPL 업체들도 해외 쪽으로도 유동화시키는 방향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선은 두 번째 고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이 유동성 자체를 한번 웹3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아이디에이션도 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뭐 말씀하신 부분 열심히 고려하면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오픈월 박성훈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대한신용평가를 통해서 중소사업자가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공급받음으로써 원활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호영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나날이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영입니다.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M이라고 흔히 불리는 뭐 이커머스 셀러, 음식점, 스타트업 이런 규모가 작은 중소상공인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필요한 자금을 필요할 때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사업자들조차도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장인하고 다른 점은 사업을 더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출 대금은 늦게 입금되는 반면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재고 매입이나 사업장 확장을 위한 구매 자금은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적절하게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면 판매 중단이나 고객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적시에 자금이 공급이 되었다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더 안전한 대출자가 될 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량한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신용대출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하고 다르게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모델을 셋업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평가 모델의 문제인데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담보대출 심사 모델과는 다른 형태의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 모델이 부재하다 보니 모객과 심사 비용이 높은 사업자 대출을 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IT 서비스와 이커머스의 발달로 이커머스 몰이라든지 O2O 플랫폼에 이런 사업자들의 과거 실적 그리고 최신 실시간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금융에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희 윙크스톤은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평가 모델입니다. 사업자는 직장인하고 다르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상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CB사 데이터뿐만 아니고 공공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들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금 흐름 평가를 합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 실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모델이 있고요. 동시에 비금융 가중치 모델이라고 해서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재구매율이라든지 계절성 등을 반영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대면에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 모델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복합 신용평가 모델이라고 부르고 각 소상공인 카테고리별로 이 복합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확장해서 저희는 실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고객을 모객하고 대출자들의 데이터를 바로 호출받아서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구동해서 대출을 하는 이 전체 대출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SME의 특정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저희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과 이러한 대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윙크스톤이라는 플랫폼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패션셀러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부분 동대문 시장에서 사입을 합니다. 1년의 거래 규모가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입을 하게 될 때 사입 자금을 다음 날 바로 결제해야 되는데 매출 자금은 최대 60일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유동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동대문의 사입 서비스를 도와주는 플랫폼과 제휴를 해서 간편하게 사입 자금을 결제해드리는 B2B BNPL 서비스인 윙킷을 런칭하였습니다. 이커머스 셀러들은 바로 저희의 윙킷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입 자금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셀러의 매출 데이터와 매입 데이터를 동시에 모두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 현금 흐름 추정을 하여 한도를 미리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들의 한도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특화되어 있는 본사평가 모델을 통해서 선별된 본사들 브랜드에 한해서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점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평가 모델은 이 과정에서 어떤 브랜드로 어느 지역에서 몇 평짜리 가게를 창업하느냐의 정보만 있으면 1년치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승인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의 사업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1조 원 넘는 대출을 검토하였고 7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실제로 실행을 하였고요. 아직까지 연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분들의 데이터를 모두 합치게 되면 2억 셀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SME 사업자 시장의 잠재 규모는 엄청납니다. 저희가 정형화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리스크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영역이 약 52조 원, 잔액 기준으로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밸류 체인 상에서 앞단의 결제 자금을 저희가 대신 결제해 주는 매입 자금 목적의 자금이 그것의 절반인 2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과 대출 시스템 이것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 대출 시스템과 신용평가 모델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해외에서 B2B BNPL 시장을 개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자 10일 라이센스 취득도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들, 정부기관,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상품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는 금융기관 출신 그리고 핀테크를 경험한 금융 핀테크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개발자들인 IT 전문가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진열대와 계산대를 혁신하는 것이 아닌 실제 파는 상품을 바꾸는 즉 금융의 본질을 혁신하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영 대표님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포뱅크의 한상훈 과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 분야인데 신용평가 모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비슷한 이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데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용평가 모델의 차별성은 첫 번째는 소상공인 전체를 커버하는 유니버설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특정 영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는 점이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나 CB사 데이터 이외에 실제 그 해당 셀러나 소상공인들의 거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매출부터 비용, 운전자본 증감까지 모두 추정하여 잉여 현금 흐름까지 뽑아내는 그런 현금 흐름 평가 모델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저희 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실제 수익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더 안전한 차입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로직이 저희 모델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발표에 수고해 주신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우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핀투비의 박상순 대표님이십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현지 기업 간 신용 거래를 효율화하는 공급망 금융 플랫폼 업체 핀투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핀투비의 대표 박상순입니다. 저희 핀투비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 금융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현재 주력 시장은 동남아 시장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자금 조달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로 보면 90%에 달할 만큼 상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핀투비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혁신적이면서도 매우 실용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서 실제로 성장의 보탬이 되게 만드는 걸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금융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삼성과 같은 큰 앵커의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도권 금융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금융은 중소 공급업체들이 매출 채권을 할인해서 받는 벤더 파이낸스와 또 중소 유통업체들이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딜러 파이낸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금융시장은 약 3,000조를 초과하고 있고요. 연간 4%씩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제조 기반이 옮겨가고 있고 또 유통과 건설업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급망 금융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급망 금융의 확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래 비용을 높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한국에서는 시스템 기반의 리버스 방식으로 이 공급망 시장에 있어서의 난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리버스 방식이 여전히 생소한 영역이고 또 현지 금융기관들은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노하우나 자본력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 핀투비는 현지 금융기관들이 자체 시스템 구축 없이도 공급망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SaaS 기반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금융기관들은 자체 시스템 개발을 할 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망 금융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 금융기관들한테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글로벌 공급망 금융 플랫폼은 벤더 파이낸스와 딜러 파이낸스를 동시에 지원하고요. 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통합 솔루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에 접어든 베트남 시장에서는 지금 현지의 로컬 금융기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작년 말에 완성한 이후에 금년 초부터 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월간 신규 대출 취급액이 한 10억 원 수준에 있었는데 매월 이 기록을 경신해 가면서 9월 중에는 135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400억까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전망합니다. 저희 플랫폼에 있어서 쌓여지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고객의 접점과 각종 B2B 관련 거래 데이터, 또 신용 관련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이러한 이 핵심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B2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 서비스, 그리고 또 공급망 금융 이외의 여타 금융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부터 이러한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공급망 금융 플랫폼 개발도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 채권을 디지털 매출 채권화해서 B2B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끔 촉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성이 입증이 되면 바로 동남아에 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핀투비는 공급망 금융 플랫폼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유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5년 뒤에는 약 200억 정도의 손익을 창출할 수 있는 탄탄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핀투비의 성장 비전에는 디지털 금융과 또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강력한 리더십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핀투비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혁신적인 그런 여정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핀투비 박상순 대표님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오세범 수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네네. 그 중소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내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동남아 시장 그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을 좀 우선적으로 그 타겟하시는 배경이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팩토링 영역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리버스 방식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수 채권 담보 대출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보급이 돼가지고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하지만 이 리버스 방식으로 하는 매출 채권은 전체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30% 내에서 지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뒷단은 사실은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높아서 조금 안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매출 채권을 통해서 이 70%의 시장을 향후에 공략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 시장을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동남아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영역도 발달이 안 돼 있더라. 근데 이 공급망 금융 시장은 상당히 스위칭 코스트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점의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거기서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그 글로벌 한국계 기업들과 기업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무엇보다 에듀케이션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한국계 금융기관 대상으로 먼저 나갔었을 때는 에듀케이션 코스트도 낮고 또 일반적으로 이 공급망 금융을 빨리 신속하게 성공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남아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선점을 통해 가지고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이 시장에서 입지를 빨리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핀투비 박상순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매출, 매입 등의 거래 정보 분석을 통해서 중소사업자를 위한 재무, 세무관리, 경영 분석 플랫폼 비즈앱을 제공하고 있는 지엔터프라이즈의 김혜민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엔터프라이즈 김혜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고 두 번째가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무, 피할 수 없는 세무의 영역을 혁신하고 있는 사람들 지엔터프라이즈입니다. 지난 7년간 저희 지엔터프라이즈가 전개해온 세무시장의 혁신 스토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약 20억 건의 데이터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조에 달하는 거래 빅데이터를 통해 세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대의 사업자 플랫폼인 네이버, 1위 CB사인 나이스, 4대 금융지주인 하나은행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그 이외 롯데카드, 쿠팡이츠 등 다양한 제휴사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엔터의 타겟 고객은 누구일까요? 국내 약 700만에 달하는 중소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연간 약 34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이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5조 원이 넘는 세무 비용을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먼 에러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지난 직전 5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더 낸 세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VIP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더 낸 세금 찾기 서비스가 지난 15일 출시되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약 8영업일 동안 환급 공액은 1,300여 명, 환급 신청액은 50억, 매출은 1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환급 고객은 1,600명이 넘었고 환급 신청액은 60억, 매출은 12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일매일 KPI 업데이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정청구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재무세무 풀케어 서비스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B2B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 전 영역 자동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은 반응해주고 계시는데요.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약 20만의 유효 사업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 롯데카드, 네이버 등과의 서비스 연동을 통해 마케팅 지출 없이 고객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고객들은 왜 비즈앱을 좋아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 엔진의 우수성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시장 내 다양한 직간접 경쟁자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축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시장 내 비즈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무 자동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비즈앱은 국내 최대의 매출, 매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엔진을 직접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우수성을 일찍이 알아본 네이버는 투자를 실시하였고 작년 비즈앱과 네이버 주요 사업자 플랫폼들과의 연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연동 과정에서 서비스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네이버는 추가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비즈앱은 네이버 약 260만 사업자들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동 완료된 네이버,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나이스, 대비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플랫폼, 금융사들과 함께 신규 BM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비즈앱을 선택하고 제휴를 원하는 것일까요? 비즈앱이 즉각적으로 그들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세무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소시켜주고 특히 더 낸 세금 찾기를 통해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2억의 매출을 시작으로 26년 약 4천억 매출을 목표로 삼아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32억은 이미 다음 달 정도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겠네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무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이 서비스를 직접 기획, 개발, 코딩,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안정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무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 지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민 이사님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벤처스 배상철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에도 있었다시피 다른 플레이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타사들과 차별화랑 혹은 뭐 보시는 시장이 다르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강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B2B 사업자들의 세무 자동화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도적인 데이터 양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세무 자동화를 실현하였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출시한 경정청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는 기술차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B 인베스트먼트 박덕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경정청구 서비스에는 상당히 기업들에게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아마 마케팅비 없이 올게닉 고객 애퀴지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장표에 따르면은 작년도 고객 수가 약 20만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 작년도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이 한 3억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동의하는 바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고객들에게 부여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현재 저희가 그 20만의 고객의 의미와 그들에게 저희는 어떠한 그 요금이나 수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요? 네, 지난 6년 동안 지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무, 세무 전 영역 자동화 R&D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출시를 시작한 경정청구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입구가 될 것이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20만 고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자동 장부, 세금 신고 같은 BM은 당연히 실행할 것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휴처에서 데이터 판매 모델,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중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 전개를 검토하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발표에 수고해 주신 지엔터프라이즈 김혜민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입니다. 그레이드 헬스체인의 김지성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거만 누르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드헬스 체인의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금융이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레이드헬스 체인입니다. 최근에 금융이 개인의 건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 금리를 우대해주기도 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고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부가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 데이터만 수집하거나 혹은 멈춰 있는 건강 검진 데이터만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건강해지는지 혹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위험도가 내가 쓴 마케팅 비용만큼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기록과 의료 이용 기록을 같이 활용하여 헬스케어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단 하나의 지표인 건강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건강 등급은 신용 등급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용 등급은 요새 잘 쓰지 않는 개념이고 이젠 다 신용 점수로 바뀌었지만 건강 등급은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건강 사고의 발생률을 측정합니다. 이는 건강 사고에 대한 위험의 상대도라는 위험 가격 차등화 지표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낮은 위험도를 가진 사람은 낮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위험도를 가진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다만 높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내가 건강해지면 다시 낮은 보험료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사실 건강이라는 그 위험은 여신 시장에서도 다 노출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다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신용평가사와 함께 대한신용평가 쪽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사실 기준금리는 건드릴 수 없고 우대금리적으로 건드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시장을 보시면 동일 연령, 동일 성별이면 동일한 위험보험료를 산출하고요. 그의 위험평가 과정은 주관적 고지에 의해서 이 상품을 가격을 매기는 기준과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일원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서 건강 등급을 기반으로 가격을 차등화하고 위험을 사전적으로 등급에 맞춰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0개 정도의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건강하면 최대 다른 보험보다 40% 정도 할인을 받고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나중에 한도가 증액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보험 상품, 보험 언더라이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실 텐데 절대로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저의 건강 위험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신 시장에는 당연하게 있는 금리나 요구권이 보험 시장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이를 2020년 12월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직까지 도입한 회사는 한 개사밖에 없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씩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저희 건강 등급을 탑재한 상품을 팔려면 저희의 플랫폼인 로그 앱을 설치를 시킵니다. 고객들에게. 즉 저희는 금융사 파트너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개인 고객도 저희 가입자가 되는 그런 구조의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말 정도면은 저희 앱의 가입자가 25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만 명이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이 개선돼야 되고요. 저희는 그들이 건강이 개선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최근에 런칭해서 토탈적으로 이들의 금융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케어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저희 플랫폼은 헬스 웰스 슈퍼앱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금융 혜택을 주고 만약에 아프게 될 경우에는 그 사후 관리를 제공하면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헬스케어와 웰스케어를 모두 하는 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금융 상품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들이 창업을 했고요. 금융이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에겐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헬스케어 데이터가 앞으로 쌓일 거고 금융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시계열적으로 만드는 누구도 없는 빅데이터 코호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이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드 헬스체인 김지성 이사님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 질의응답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수진 이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지금 한계사랑 지금 보험 상품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 보험 상품이랑 건강 등급 서비스 이용 지표를 활용하는 사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랑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험료 할인 요구권들이 적용된 사례들이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6개 회사에서 출시를 했고요. 언더라이팅 솔루션은 7개사가 지금 출시를 했고 혁신금융 서비스가 1개사에서만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파트너사들은 좀 중소형사라서 아마 대중분들이 많이 건강 등급을 체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가 중소형사들을 좀 공략했었던 이유는 이 외부의 지표를 쓴다는 거는 빠른 의사결정과 좀 전사적인 관점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도 6개사 중에서 좀 판매를 많이 하는 보험사, 특히 이제 저희 상품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하나 손해보험인데 지금 굉장히 좀 작은 디지털 전업보험사임에도 한 달에 2,000건에서 3,000건씩 저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판매량 대비해서는 한 20배까지도 늘어난 정도의 지표이고요. 저희 앱 가입자들도 사실 저희가 뭐 대외적인 마케팅을 해서 모은 건 아니고 보험 설계사분들이 저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희 앱을 가입시키는데 지금 한 달에 한 15,000명, 한 2만 명 정도씩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올해 하반기 말 내년 초 대형사를 지금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올해 1분기에 삼성생명 투자를 받았고 최근에 삼성생명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조금씩 도입해서 상품화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즉 대형사가 이제 붙고 난 뒤에는 저희 지표가 조금씩 더 표준화가 되는 보험 영역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세범 수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 시작 초기라서 저희 판매 성과나 이런 것들 또 시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규제적으로 지금 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 시장이 조금 더 개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저희 대표님이 혁신금융 협업 사례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 혁신금융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조금 힘든 점이 지정 기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와 그로 인한 보험료 인하 그리고 보험사들도 자신의 고객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정 기간이 짧다 보니까 도입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 영역이 워낙에 규제가 세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건강 등급을 탑재한 위험률을 인가받았다라는 거는 저희와 비슷한 지표가 들어오는데 허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또 제약 조건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이미 특정 보험사에서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회사들이 출시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규제 장벽을 낮춰주고 인가를 빠르게 내줘도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특성상 좀 검증을 좀 강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풀어진다면 결국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이거든요. 그런 게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발표해 주신 그레이드 헬스체인 김지성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6개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심사위원회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장금융 노혜성 실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성장금융 노혜성 실장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심사평을 했는데 또 시작은 동일한 말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6개 발표해 주신 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도 덕분에 좀 많이 배웠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또 생기고요. 그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심사위원을 대표해가지고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거시 경제 환경도 매우 안 좋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자금 시장도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타트업은 좀 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질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제 갖고 있는 서비스를 소비자에 잘 소구할 수 있을지, 소비자와 관련된 그 서비스의 애로, 뭐 제품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빠르게 피드백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더 중요해진 게 사실은 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회사를 운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오영수 배우님께서 좀 남기신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깊어가지고 요 말씀을 전달드리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좀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6개 스타트업 모두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과 훌륭한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 섞인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워낙에 쟁쟁한 기업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심사위원 여러분들도 평가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7월 한 달 동안 70여 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지원을 했었고 또 그 안에서 뽑힌 6개의 기업인 만큼 아마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누가 1등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정말 그런 경진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 나왔을까요? 아직인가요? 네.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 더 잠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6개 발표하신 기업들에게는 모두 태블릿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승, 준우승 기업에게는 노트북 등 1,0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우승 기업에게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투자 검토가 또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는지 우리 대표님들 오늘 굉장히 열심히 본인들의 이야기를 펼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념이 없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해외에서 귀국하셔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도 있으셨고요. 정말 열정이 고스란히 보였죠. 그리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대표님이 못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신 이사님의 발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업들 모두의 발표들 지금 아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로 송출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 열기를 느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아마 그 열기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상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6개 기업 발표자분들과 시상자인 한국성장금융 허성무 대표님 그리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승 기업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펼쳐진 코리아 핀테크 위크 IR 경진대회 발표 무대에 대한 각 심사위원분들의 평점을 종합해서 공정하게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표는 순차적으로 준우승과 우승 기업까지 노혜성 심사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준우승 기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 기업 시상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중우승 기업은요. 예, 그레이드 S체인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업이었죠.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보험 솔루션. 네, 그레이드 헬스체인 김지성 이사님의 발표 함께 들어봤었는데요. 네, 준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우승 기업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부상이 제공되고요. 국내 핀테크 업권을 계속해서 혁신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우승 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성장금융 허성무 대표님께서 네, 시상 같이 한번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승 기업입니다. 예, 핀투비 축하드립니다. 네, 핀투비 오늘 4번째 발표 기업이었죠. 동남아시아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네, 핀투비의 박상순 대표님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우승 기업에게는 총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뿐만 아니라 핀테크 혁신 펀드 투자 및 금융기관 연계 지원이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전년도에 이어서 2번째로 진행된 IR 경진대회의 제2회 우승 기업은 핀투비로 결정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업분들에게 오늘 발표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승 기업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승 기업 핀투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촬영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급망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팅했던 멋진 기업이었죠. 핀투비 오늘 우승으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헬스체인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으로 보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네, 그레이드 헬스체인이 오늘의 준우승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6개의 기업 함께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IR에 참가하신 모든 기업들과 함께 지금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사진 촬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2 코리아 핀테크 위크 IR 경진대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업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핀테크 업권의 혁신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발표를 진행한 6개 기업 외에도 내일 오후 1시부터는 약 3시간 동안 핀테크 기업 투자 상담회에서 60여 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참가하는 1:1 미덕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 연계가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2 코리아 핀테크 위크 IR 경진대회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